7단원 삼각함수의 뜻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반각과 호도법입니다. 자, 일반각에 대해서 먼저 볼 텐데요. 그림과 같이 반직선 OX와 겹쳐있던 반직선이 점 O를 중심으로 반직선 OP의 위치까지 회전하였을 때 OX랑 겹쳐져 있던 어떤 반직선이요, OP까지 회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회전을 한 건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지금 움직여졌다는 거죠. 그 회전한 양을 각 XOP의 크기라고 한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시초선이라는 게 지금 여기 있어요. 시초선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출발하는 선, 출발의 기준이 되는 선이라는 건데 이 시초선과 겹쳐져 있던 반직선 OP가요.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직선이 회전한 양을 바로 각 XOP의 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반직선 OX를요, 시초선이라고 합니다. 출발의 기준이 되는 선이 시초선이 되는 거고요. 움직여진 반직선 OP를요, 우리가 동경이라고 합니다. 움직여진 반직선은 동경이고요. 동경이 시계바늘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때 생기는 각을 양의 각, 그쵸? 이쪽 방향으로 시계 방향의 반대 방향, 이쪽으로 돌아가는 친구를 양의 방향, 그래서 양의 각이라고 하고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 생기는 각, 이 동경으로 인해서 생기는 각은 또 하나가 있죠. 시계 방향으로 기준으로 본다면 이렇게도 돌았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음의 방향으로 돌았기 때문에 음의 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초선이 있고 동경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럼 시초선과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는 단 하나로 정해지는가? 답은 단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밑에 있는 4개의 그림은요. 지금 시초선과 동경이 모두 6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각의 크기를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친구는요. 60도 플러스 360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친구는요. 그냥 60도만 이동한 게 아니라 한 바퀴를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조금 더 가서 360도를 한 바퀴 돌고 60도를 더 가서 이 위치에 위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옆에 있는 친구는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360도로 2바퀴를 돌았대요. 그러면 한 바퀴를 돌고 그리고 나서 한 바퀴를 더 돌고 나서 그래도 나 조금 더 갈래 라고 해서 60도를 더 가도 똑같이 아까와 동일한 위치에 이 동경 OP가 위치한다는 거예요. 360도로 2바퀴를 돌고 60도를 더 간 친구도 동경의 위치는 동일하고 이번엔 반대로요.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360도로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았는데 이렇게 해서 음의 방향으로 돌고 나서 원위치로 왔을 때 다시 양의 방향으로 60도를 가면 또다시 동경의 위치는 아까와 동일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았어도 60도를 다시 가면 다시 아까와 동경은 동일해지고 이번에는요.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그리고 한 바퀴 더 돌아서 2바퀴를 돌았는데 그럼 다시 이 동경이 OX 시초선에 위치해 오겠죠? 이 상태에서 60도를 다시 올라가도 아까와 동경의 크기는 똑같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360도로 음의 방향으로 2바퀴를 이렇게 돌고 나서도 60도를 더 가면 다음과 같이 이 OX와 OP가 이루는 각도는요. 모두 다 동일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초선과 OP의 위치, 즉 동경의 위치가 주어지더라도 각 XOP의 크기를요. 하나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쵸? 이걸 보고 누군가는 60도라고 얘기할 거고 누군가는 360도 플러스 60도, 누군가는 360도로 2바퀴 돈 다음에 60도, 누군가는 360도로 음의 방향으로 돈 다음에 60도로 올라간 거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동경 OP가 나타내는 한 각의 크기를 우리가 알파라고 할 때요. 이 XOP의 크기는요. 360도 곱하기 회전수 플러스 알파라고 나타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파는요, 일반적으로는 0도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360도보다는 작은 각도를 사용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사분면의 각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좌표 평면 위에 원점 O에서요. X축의 양의 방향을 일반적으로 시초선으로 잡습니다. 어디죠? 여긴 거죠. X축의 양의 방향. 여기를 시초선으로 정했을 때 이 동경 OP, 이 하늘 색깔 선인 거죠. 이 동경 OP가요. 위치하는 위치에 따라서 우리는 이 각을요. 1사분면 위의 각, 2사분면 위의 각, 3사분면 위의 각, 4사분면 위의 각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점 P의 위치에 따라서 1사분면 위에 있으면 제1사분면의 각이라고 하고요. 이 OP가요.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P의 위치가 지금 2사분면에 이렇게 있으면 제2사분면의 각이라고 하고요. OP가 이쪽에 있으면 P가 지금 3, 4분면 위에 있는 거니까 제3, 4분면의 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원리로 4, 4분면에 P가 위치하고 있으면 제4, 4분면의 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오른쪽에 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1200도가 몇 사분면의 각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일단 우리는 360도로 세 바퀴를 돌아주면 이 각도가 몇이냐면 1080도겠죠? 360도로 세 바퀴를 돈 다음에 그 상태에서 120도만큼 더 돌아간 친구가 바로 1200도입니다. 그래서 사분면의 위치에서 보시면 이 친구가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까지 돌아서 원위치로 왔는데 이 상태에서 120도만큼 더 올라가진 게 바로 1200도라는 거예요. 그럼 이 OP라는 친구는 2사분면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각은 제2사분면의 각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자, 마이너스 510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음의 방향으로 간 친구로 기준을 계산해 본다면 360도의 음의 방향으로 두 바퀴를 돌고 나서 양의 방향으로 210도만큼 가지면 마이너스 510도라는 거예요. 360도로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두 바퀴면 마이너스 720도입니다. 그쵸? 이 상태에서 다시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지만 마이너스 510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사분면의 위치에선 어떤 느낌이냐면 음의 방향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를 이렇게 돌았어요. 그 다음에 다시 양의 방향으로 210도만큼 이동을 해서 와야지. 그게 바로 마이너스 510도라는 거고요. 이 친구는 지금 보는 것처럼 제3, 4분면 위에 있으니까요. 우리는 제3, 4분면의 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개념 확인 문제는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필수예제 1번을 통해서 다음 각의 동경의 위치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고 제 몇 사분면의 각인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10도는요. 일단 360도가 몇 바퀴가 들어가 있냐면 한 바퀴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나서 조금 모자라니까요. 우리는 150도만큼 더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럼 사분면 위에 나타내 보면요. 일단 한 바퀴를 돈 상태에서 여기까지 오죠? 여기서 150도만큼 더 가야 돼요. 여기까지 오는 게 90도니까 더 가면 한 여기쯤까지 오겠죠. 그래서 양의 방향으로 150도만큼 더 가진 위치에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친구는 제 몇 사분면 위의 각입니까? 지금 제 2사분면 위의 각이죠. 따라서 제 2사분면의 각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요. 1290도예요. 자, 1290도에는 360도가 몇 번이 들어가죠? 3번이 들어갑니다. 3번이 들어가면요. 1080도죠. 여기서 얼마만큼 더 가야 돼요? 210도만큼 더 가야 합니다. 자, 그럼 볼까요? 한 바퀴 돌고요. 다시 두 바퀴 돌고요. 세 바퀴까지 돌아서 원점으로 왔는데 이 상태에서 210도를 더 가야 돼요. 자, 한 칸 가는 게 90도죠. 90도,
180도, 여기서 30도만큼만 더 오면 되겠습니다. 한 여기쯤까지 오는 거죠. 여기서 표시해 주시면 이렇게 될 테니까요. 지금 더 가진 각도는 210도만큼 더 가진 거죠. 자, 이 친구는 지금 제3, 4분면 위에 있으니까요. 제3, 4분면의 각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도 한번 같이 볼게요. 세 번째는요, 마이너스 750도입니다. 자, 그럼 360도를 기준으로 음의 방향으로 돌아볼게요. 일단 음의 방향으로 두 바퀴를 돌아주면 마이너스 720도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음의 방향으로도 갈 수 있어요. 30도만큼 더 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이번에는 음의 방향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두 바퀴를 돌아주세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아서 원위치로 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음의 방향으로 30도만큼 더 내려가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쯤 오겠죠? 그래서 표현해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제4, 4분면의 각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1050도입니다. 자, 마이너스 1050도는요, 360도를 기준으로 음의 방향으로 두 바퀴를 돌았다고 해도 되고요. 이번에는요, 이 뒤에 붙어 있는 아까 설명할 때 360도 곱하기 n바퀴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어떤 각도를 표현한다고 했죠. 자,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이 알파라는 친구는 0도부터 시작해서 360도보다 작은 친구로 써주기도 하지만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180도부터 시작해서요. 180도까지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아까 같은 경우를 보시면 제가 지금 마이너스 30도로 알파를 표현해 준 거죠. 이 알파 부분을요, 여기 범주 안에 있는 친구로 써준 거예요. 그러면 같은 문제도 0과 360도 사이에 있는 알파 값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럼 3번을 가지고 예제를 조금 더 붙여보면, 예를 들어 이 문제를 누군가는 360도 곱하기 음의 방향으로 세 바퀴에다가 플러스 양의 방향으로 알파를 붙여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요거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080도죠. 그럼 지금 너무 많이 왔잖아요. 마이너스 750도까지만 가면 되는데 너무 많이 왔으니까 조금 양의 방향으로 다시 가줘야 돼요. 얼마만큼? 330도만큼은 가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750도가 나오겠죠. 요렇게 푼다고 하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음의 방향으로 세 바퀴를 돌아야 돼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여기까지 왔죠? 세 바퀴를 돌았는데 여기서 양의 방향으로 다시 330도만큼 간다는 거예요. 그럼 한 칸을 가면 90도죠? 한 칸을 더 가면 180도죠? 한 칸을 더 가면 270도죠? 270도에서 60도만큼 더 와지면 이게 총 330도를 양의 방향으로 온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60도만큼 더 온 거고 전체적으로는 330도를 양의 방향으로 온 거예요. 그래도 동경의 위치는 똑같고 답은 제4, 4분면의 각으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음의 방향으로 360도를 두 번 돈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음의 방향으로 그냥 30도만큼 내려왔던 거잖아요. 위치는 똑같아지는데 알파 값을 내가 0과 360도 사이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마이너스 180도와 180도 사이로 쓸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풀 수는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도 마이너스 세 바퀴라고 잡아주면 얘가 마이너스 1080이니까 30도만큼만 더 가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을 수 있고 360도 음의 방향으로 도는 거니까요.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돌아준 상태에서 양의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30도만큼만 살짝 올라가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표현해보면 이렇게 될 거고요. 결과는 지금 1, 4분면 위에 있죠. 그래서 얘는요. 제 1, 4분면의 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경과 4분면의 각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